you learn your times tables in preschool? Yes. Yes. How to get You need, oh, You wanna score the maths buddy? Use her. She's a times table in preschool. I don't even know my times table. 20년 차 미국 하버드 출신 교사가 한국식 교육을 접하고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보스턴 최상위 0.1% 사립학교에서 영재 교육을 이끌던 스티븐 브라운. 그가 CNN 올해의 혁신 교육자상을 수상하고 남긴 소름 돋는 한마디. 한국의 교육이 진실이었다. 우리는 200년 동안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한국의 비인간적 교육을 맹비난하던 자였습니다. 지옥 같은 입시, 학생들을 자살로 몰아넣는 시스템이라며 극단적 혐오를 퍼부었던 그가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한국 교육에 대한 생각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미국 교육부가 그의 입을 막으려 했고 하버드 교수진이 그를 정신병자 취급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한국 교육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교육자가 정신이 나가도록 파헤친 한국 교육의 엄청난 비밀. 지금 당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이번에 우리 학교에 한국인 교사가 온대. 당신 반에서 수학을 가르치게 될 거야. 교장실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보스턴에서도 손꼽히는 사립학교였고 특히 제 반은 영재반으로 불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명문대 출신 교사들과 함께했지만 아시아, 그것도 한국 교사와 함께 일하는 건 처음이었죠. 한국식 교육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계처럼 공부시키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보내고 그들에겐 창의성이란 게 없잖아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제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김민수 선생님은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어. 거기서도 혁신적인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았다고 하더군. 다음 날 제가 마주한 한국인 교사는 제 편견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젊은 교사는 특유의 공손함으로 인사를 건넸고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먼저 스티븐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교육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한국인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오후 한국 선생님의 첫 수업을 참관하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딱딱한 수학 교과서가 아닌 태블릿 PC였습니다. 오늘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울 건데요. 먼저 여러분이 직접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태블릿으로 도형을 자유롭게 조작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퍼즐을 맞추듯 즐겁게 도형을 움직였고 놀랍게도 스스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원리를 발견해냈죠. 이게 말이 되나요? 수학은 원리를 먼저 가르치고 문제를 푸는 게. 제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지금 한국 교육은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죠. 암기가 아닌 깨달음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의 말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교육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더구나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죠. 미스터 킴의 수업은 정말 재미있어요. 마치 게임하는 것 같았어요.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남았습니다. 겨우 한 번의 수업으로 아이들의 실력이 늘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아이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건 작년 SAT 수학 문제야. 한번 풀어볼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전날 배운 원리를 활용해 문제를 척척 풀어냈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너무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교육의 더 놀라운 면들을 발견하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편견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린 건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시험 출제에 바쁜 와중에도 선생님께서는 퇴근 후 몇몇 학생들과 남아있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아직도 일하시나요? 벌써 저녁 6시인데. 아, 스티븐 선생님. 몇몇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제가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교실을 들여다보니 6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 구성원이었죠. 수학 성적 최상위권 학생 2과 하위권 학생 4이 함께였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많이 하는 학습 멘토링 방식입니다. 잘하는 학생과 어려워하는 학생이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성적 좋은 학생들이 싫어하지 않나요? 자신의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그때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친구를 가르치며 자신의 지식도 더 단단해지죠. 실제로 멘토 역할을 하는 학생들의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놀랍게도 스터디 그룹의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학을 포기하다시피 했던 제임스는 한 달 만에 2단계나 성적이 올랐죠. 민수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이해가 쉬워요. 이제 수학이 무섭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그들 사이에 생긴 우정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함께 어울리고 점심시간에도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죠.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을 생각해내셨죠? 사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경험한 것들입니다. 물론 한국의 교육이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협력과 배려를 통한 성장, 이것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소란이 일어난 거죠. 평소 과묵하던 토마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나 이제 수학 포기할래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보통 같았으면 그저 조용히 하라고 타일렀을 텐데 민수 선생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즉시 수업을 멈추고 토마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가질까요? 여러분, 5분간 휴식합시다. 선생님께서는 토마스와 복도로 나가셨고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살짝 문을 열어 지켜봤습니다. 토마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문제 푸는 것도 봤어. 그런데도 전 안 되는걸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가 있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께서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엔 토마스의 일일 진도와 성장 과정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죠. 와, 한 달 전에 비해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건 결코 실패가 아니야.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학생들의 진도를 체크하고 개인별 발전 상황을 기록하고 계셨던 거죠. 단순히 수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성장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생활기록부라고 해요. 단순히 성적만이 아닌 학생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을 기록하죠. 이를 통해 각 학생에게 맞는 교육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날 이후로 토마스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법을 배운 거죠. 한 달 뒤, 그는 처음으로 수학시험에서 B학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비단 토마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의 향상이 아닌 공부하는 태도와 자세까지 변화한 것이죠. 그제야 저는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의 교육은 얼마나 피상적인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건 학기 말 교내 수학 경시대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회 전날 평소와는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개인 대회가 아닌 팀 대회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팀 대회요? 수학은 원래 개인전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거죠. 처음엔 반대했지만 선생님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죠. 각 팀은 4명으로 구성됩니다. 계산이 빠른 학생, 공간 지각력이 뛰어난 학생, 논리적 사고가 뛰어난 학생.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진지하게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평소 소외됐던 학생들까지 자연스럽게 팀에 흡수되는 모습이었죠. 선생님, 맞아요. 제니퍼는 그림 그리는 게 특기라 도형 문제를 잘 풀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이클은 암산이 빨라서 우리 팀에 꼭 필요해요. 대회 당일 교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쟁적인 긴장감 대신 화기애애한 토론 소리가 가득했죠. 문제를 풀 때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가며 해결해 나갔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제니퍼가 그림으로 그려줘. 응. 그리고 이 계산은 마이클이 확인해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팀별 평균 점수가 예년의 개인전 최고 점수보다 높았던 거죠. 더욱 놀라웠던 건 수학을 어려워하던 학생들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선생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이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서로 나누고 보완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해했던 한국의 교육. 그것은 단순한 경쟁이나 암기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대회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쉬는 시간에도 함께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수학 성적 하위권이던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상위권 학생들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죠. 스티븐 선생님, 이제 우리 반 전체가 하나의 팀이에요. 한 학생의 이 말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진정한 교육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교육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교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일하시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었나요? 선생님께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답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에서 배운 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온 마을이 하나의 학교라고 믿어요. 모두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 교육의 힘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이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그 이후에 찾아왔으니까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학교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전 학년 교사 회의를 소집하신 거죠. 여러분, 지난 학기 브라운 선생님의 반이 보여준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수학 성적 향상과 학생들의 태도 변화. 한국인 선생님의 교육 방식을 전교에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즉각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우린 미국 학교입니다. 왜 갑자기 한국식 교육을? 그래요. 우리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조용히 손을 드셨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국식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이건 교육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돕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교육 아닐까요? 선생님께서는 지난 학기 동안 기록해 오신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한 성적 향상이 아닌 자존감이 높아진 증거들, 협동심이 늘어난 사례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쓴 소감문들이었죠. 수학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엔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볼 용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우리 반은 하나의 팀이니까요. 교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민이 많으셨던 사회교과 선생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의 교과교 실제와 거꾸로 학습, 또래 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소개하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성찰 일기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자신의 학습 과정을 돌아보고 기록하는 것이었죠. 단순히 공부한 내용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변화까지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교사가 학생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죠. 결국 교직원 회의는 한국식 교육 방식의 단계적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매주 목요일 방과 후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맡게 되셨죠. 처음에는 저를 포함한 몇몇 교사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소문이 퍼지며 다른 학교 교사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진심을 담아 답하셨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해요. 한국에서는 이를 배움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일방적인 교육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된 거죠. 더욱 놀라웠던 건 이런 변화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영어 시간에는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토론하고, 과학 시간에는 함께 실험을 설계하고, 역사 시간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죠. 한 학기가 지난 뒤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학교는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항목에서 놀라운 상승을 보였죠. 그날 저녁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교육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 학교의 진정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교실 앞 복도가 북적였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들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께서 아침 자습 시간에 특별 수업을 해주신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교실 안을 들여다보니 선생님께서는 칠판 앞에서 차분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는 새벽 공부라는 게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배움으로 열면 그날 하루가 달라진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침 자습은 곧 학교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강제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점이었죠. 수업 시작 전에 모르는 걸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교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상급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의 변화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변화의 주역은 제가 아닌 선생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제가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의 변화는 누구 한 사람의 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죠.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수치로 확인되는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학업 성취도 향상은 물론이고 학교 폭력 신고가 90% 감소했으며 수업 참여도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학생들의 정서적 변화였죠. 예전에는 경쟁자였던 친구들이 이제는 동료가 되었어요.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실수해도 친구들이 도와주니까요. 발표장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의 교육을 성적 지상주의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건 피상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물었고 우리 학교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죠. 그날 저녁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요. 그 말씀처럼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도 있었고 기존 교육과정과의 조화도 필요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르다는 것,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느 학생의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알았어요. 공부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함께 배워야 하는지를요. 혼자였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설렘으로 학교에 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배움과 성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이 만들어질지 기대하면서요. 한국의 교육 철학이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교수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 배움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의 가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교육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이었던 거죠. 지난주 우리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국 교육자 컨퍼런스에서 혁신 교육상을 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출근해 학생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전국이 우리 학교를 주목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첫걸음일 뿐이에요. 한국에는 사제동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걸으며 성장한다는 뜻이죠.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멘토링 바톤 터치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상급생이 하급생을 가르치고 그 하급생이 다시 다음 학년을 가르치는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시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이걸 지식의 선순환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처음에는 도움을 받던 학생이 이제는 다른 학생을 돕는 멘토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에 수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워요. 이게 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함께 자라기인 것 같아요. 어제는 교육청에서 방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눈여겨보던 그들이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한 거죠. 놀랍습니다. 마치 하나의 큰 학습 공동체 같네요. 학생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교육에서는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여정에 동행하는 거죠. 이제 우리 학교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움 나눔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계획 중인데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 비법과 성장 스토리를 나누는 축제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첫 수업 시작 전 일찍 오시는 학생들과 함께 계십니다. 더 이상 그들은 경쟁자가 아닌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께 질문을 던졌죠. 선생님, 우리가 정말 변한 게 맞나요? 그래. 너희들은 이제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거야.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육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교수법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삶의 자세였고 함께 성장하는 법이었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이었다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듯 진정한 스승은 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함께 답을 찾아가는 법을 알려주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만난 한국의 교육 철학은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꿈을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스티븐 브라운 선생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교육을 오해하고 있던 한 교사가 한국인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우리의 교육 문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장점을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